감사합니다. 굉장히 이걸 천시인이 썼어 이런 시였어요. 사실은 시 자체만 보면 천시인이 쓸 것 같았던 시인데 저희가 좀 파격적으로다가 써봤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곡이에요. 락킹에서요. 그리고 저희가 천시인에게 배운 여러 가지 중에서 사실은 가장 개인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 그리고 밴드들이 가장 좋아하는 배운 것은 태도입니다. 태도. 술에 대한 태도, 사람에 대한 태도, 즐거움에 대한 태도, 노래에 대한 태도. 모든 것이 다 어린아이같이 천진난만한데 결코 얕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으면 이렇게 어린아이 같을까 궁금할 정도로 어떤 굉장한 배움을 주는데요. 지금도. 그 중에서 천시인의 삶의 태도를 가장 잘 드러내는 시라고 생각하는 나의 가난은이라는 시를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을 다소 행복하다고 생각는 것은 한 잔의 커피와 값 속에 두둑한 담배, 해장을 하고도 버스 값이 남았다는 것, 라라라라라라라 좋다. 오늘 아침을 다소 서럽다고 생각는 것은 잔도 몇 푼에 조금도 부족이 없어도 내일 아침 일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난은 내 직업이지만 비춰오는 이 햇빛도 예금 통장은 없을 테니 난 떳떳하다.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좋다. 자, 사실 사회자지만 밴드 아침 리드 보컬리스트 권선욱 씨입니다. 치겠어. 조심해.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네, 여러분 음악 어떠셨나요? 제가 저의 개인적인 저의 쓸데없는 개인사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 안양예술고등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지금은 그런 수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문학개론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 수업에서는 이제 뭐라 그러냐 이집트랜다. 그 아테네 신화부터 시작해서 현대 문학까지 쭉 처음부터 문학에 대한 그런 거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근데 자다가 이제 자는 것도 지쳐서 깨면 그래도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때쯤 이제 그런 수업 내용에서 얘기를 다루고 있었던 게 이제 한국의 이제 시인들에 대한 얘기였어요. 뭐 백석, 이상 뭐 이렇게 막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교과서를 보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서 와 멋있다 이러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 봐갖고 이런 뭐 이상 시 같은 거 보면은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런 것도 있고 그 백석 시인은 되게 잘생겼고 이 사람은 아이돌 해도 되겠다 막 그러면서 이제 천상병 시인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딱 이 사람은 뭐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시인이 안 됐으면 그냥 어디 길에서 죽었겠구만 막 이런 얘기를 이런 친구들끼리 막 낄낄거리면서 하다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 그런 시인인데 그래서 왜 천상병이냐를 물으려고 그랬어요. 여기서. 근데 아까 말씀하신데 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뭐 얼마나 그 천진난만한데 근데 얕지는 않다. 뭐 이런. 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해주실 말씀 없으신가요? 왜 천상병이었나?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 천상병 예술제가 해마다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예술제고 그 모교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그 예술제를 같이 진행해 오셨었는데 모교사님의 거의 마지막 예술제였나요? 저희가 이렇게 노래를 만드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천신을 처음 알게 되었고 작업을 8개월 동안 한 곡에 한 달씩 들여서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결과물들을 보시는 거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천상병 시인에 대해서 공부 아닌 공부를 했죠. 이를테면 수필집을 찾아본다거나 어디서 어떻게 고문을 당하셨었고 사라지셨던 그 역사도 있는데 어디로 사라졌었으며 모교사님과는 또 어떻게 만나셨고 어떻게 계속 사랑하셨고 이런 것들을 훑어보면서 곧 내가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일 텐데 상상도 못할 정말 고문의 고통부터 어떤 많은 것들을 너무 겪으셨을 텐데 말년에는 정말 행복하고 술을 적당히 마십시다 여러분 그래야 술이 우리한테 건강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귀천처럼 가셨으니 되게 좋았어요. 그분의 시를 이렇게 모교사님의 허락을 받고 노래할 수 있게 된 기회가 우리 밴드에겐 너무너무 귀한 영광의 시간이었죠. 지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러면 저희 앨범 작업하시면서는 어떠셨나요? 네. 일단은 데모를 들려주셨어요. 이재람 씨께서 우리 이렇게 할 거야 이러면서 데모를 메일로 보내주셨는데 처음 듣고 나서의 저의 인상은 별로군이었어요. 근데 제가 전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러니까 아마도 이자람 자꾸 내 음악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랑은 많이 동떨어진 스타일의 음악을 하고 계시던 밴드여가지고 어떤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음악가 이렇게 말하면 되게 웃긴데 그러니까 어려운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잘 짜여지고 구조적이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테크닉 막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스트럭처. 그렇지. 구성이 딱 돼 있는 그런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 제가 데모를 처음 들어봤을 때 그냥 이거 자람 씨가 통기타 치면서 흥얼거린 거에 밴드 반주를 더한 거잖아라는 그런 우리가 또 그런 평론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자람 밴드의 공연을 보고 제일 크게 느낀 점은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얘기하면 섭섭하시겠지만 저는 섭섭하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섭섭하다. 그러니까 이분의 노래 외에 들을 게 굉장히 많은 밴드라는 거예요. 이 밴드의 음악이 아마도 이자람 밴드의 음악이라는 것이 칭찬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욕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이제 되게 밴드적인 음악을 하는 그런 음악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과소평가랄까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안 맞춰져 있었다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전의 앨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와서서 공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운드도 빠방하고 이렇게 딱 다른 그 홍대 여신들이 그 배에다 힘 안 주고 부르는 그런 노래들 그런 거에서 절대 느낄 수 없는 여기에 대한 그 홍대 여신들에 대한 그 반발 심리가 얼마나 컸으면 이런 데서 박수가 막 나올.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최대한 이끌어내야겠다라는 게 저의 가장 큰 과제였다고 생각했고, 뭐 어느 정도는 뭐 모든 게 되게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되게 살리려고 노력한 작품이었라고 생각하고 밴드들도 잘 그런 방향에 협조를 해줘서 아주 좋은 음반이 됐으니까 사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또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역시 시잖아요. 시라는 거를 되게 노래 틀에 넣는 것이라는 게 되게 쉽지는 않은 그런 작업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라임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 그 얘기 자주 했잖아요. 곡 구성에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는 이제 가사가 다 나온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뭐 선택을 하고 그러는 건 어떤 식으로 했는지 뭐 아니면 뭐 인상 깊었던 구절을 골라서 이렇게 집어넣었다 아니면 이게 그 곡조와 맞겠다라는 시마다 다 상황에 따라 달랐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할 은하수로 간 사나이는 굉장히 긴 시에서 한 부분만 발췌해서 곡을 썼고요. 크레이지 베가본드 같은 경우는 그냥 딱 시 100% 그대로 따라서 노래를 붙이게 되었고 나의 가난이란 곡은 좀 시어에 첨가는 하지 않았으나 걷어내는 작업은 좀 했고요. 이런 식으로 시가 영감을 줘서 멜로디가 나오면 거기서 힘을 받아서 전체 시를 살리거나 혹은 시를 다 담지 못한다면 구조를 좀 제가 A, B, C, D 하던 것을 A, C, B, D 이렇게 바꾼다던가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근데 선욱 씨는 가사 먼저 쓰나요? 아니면 곡 먼저 쓰나요? 내가 먼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네. 저는 음악을 만들 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사가 먼저 나온 음악들은 음악이 되게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음악을 간단하게 만든 건 가사를 되게 장황하게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네. 아침 음악이 구조가 엄청 내 탄다는 음악 얘기하지 말라고. 아니 영향을 준 밴드가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 아침이고요. 아침을 근데 따라할 수 없는 저희는 플레이 기술이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가사를 먼저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사를 따라서 노래가 나온다면 선욱 씨는 구조를 먼저 짜고 그 위에 가사를 얻는 완전 정반대의 스타일의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아니 가사를 어떻게 이딴 식으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고 쓰냐고 저보고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몰라요. 아니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누님이. 예. 노래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가 아니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고. 제가 잘은 모르는데 우리나라 전통 음악도 그렇대요. 아 진짜요? 여기 또 우리 또 국악계 또 제가 좀 판소를 좋아할 뿐이지. 조용히 해. 알았어요. 네,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또한 또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음악적인 얘기도 되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편곡 같은 부분에서 신경 쓰신 거는 뭐 어떤 점이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권선욱이 시키는 대로 따라했는데요. 편곡은요, 그날 자 곡을 듣고 이제 와서 자기 나름 악보를 써와요. 그런 다음에 자 해보시죠 하고선 듣고 난 다음에 내 목소리 안 똑같거든요. 이 간주 쓸데없는 것 같은데요.
바로 붙이면 어떨까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짜집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고마운 것은 대부분의 노래를 그대로 가져와서 저희 색깔을 마음껏,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욕쟁이 할머니라고 소문이 났긴 하지만 굉장히 따뜻해서 되게 리드를 잘해줘요. 자, 어린 양들아 이리 와. 저곳에 가면 들푸름 초원이 있을지니 하면서 계속 괜찮다고, 밴드답다고, 전혀 선입견이었다고 계속 이렇게 우리를 우쭈쭈쭈쭈쭈 해가지고 앨범을 박차를 가하게 해준 분입니다.